위원장께서 그게 이임성 법적인 정당한 이사께서 법적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권한 없는 이임생에게 책무를 감독적인 권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건 직권남용이고 권리행사 방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세요? 그렇게 축구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아직도 그 책임을 못 느끼고 있는 이 사태를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이 느껴야 돼요? 대한민국 축구를 이렇게 망쳐놓고 지금 사임한 것도 왜 사임했어요? 60일 후에 다시 회장 뽑으면 자기 체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임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왜 말을 못하세요? 말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사임했어요? 뭐 사실상 월드컵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뭐 그 정부 주도로 K혁신위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제가 사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사임했습니다.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가운데 확인한 내용인데요. 조계원 위원님께서 그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하신 그 감독의 경기 결과 보고서 의원실 제출 요망에 대해서는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라서 열람하는 것으로 의원실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위원님 열람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고 질의에 참조하실 수 있으신 거죠? 예, 진선미 위원님께서 홍명보 감독에게 요청한 업무 추진비 사용에 관한 증빙 자료 제출 요망은 지금 당사자 본인이 준비해야 된 자료인데 준비해온 자료가 현재 없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질의에 참조할 수 있는 방식 또는 당사자가 지금 홍명보 증인 당사자가 지금 답변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나중에 의원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뭐 자료 제출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그걸 또 의원실에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의원실이 납득한다든지 그 절차 뭐 오찬 중에라도 밟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어떤 내용이실까요? 네, 그러면 잠시 노정면 의원님께 1분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축협이 그 열람이라도 시켜준다니까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2024년 7월이 그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감독직 서면 결의한 시기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지금 단 한 장도 제출한 게 없어요. 사흘에 걸친 그 이사회가 진행이 됐고 제4차 이사회입니다. 그러면 거기 자료도 이사들한테 제공했을 거고 서면 결의하는 과정에 그 서류도 있을 텐데 그 하나도 제출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기 이사회에 전차 이사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기 이사회가 2024년 10월에 열렸는데 그 이사회에도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공개된 자료가 없고 달라 그래도 안 줍니다. 이거 꼭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뭐 마이크 잡은 게 왜 10초 남았습니까? 그 우리 홍 감독이 만난 이임생 씨 그 당시에 전력강화위원 아니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근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 윤용근입니다.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고생하신 우리 선수와 코칭 스태프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 성적 부진으로 청문회까지 열리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번 청문회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협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축구협회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축구협회의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체부는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상위 기관들이 관리 감독 기능은 다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정몽규 회장님,
네.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맞습니까? 예, 대한체육회에는 정관 규정이 있고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는 체육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 왔습니까? 뭐 열심히 준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까? 뭐 위반 사항도 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구협회는 앞서 특정감사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정관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여러 번 특정감사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항상 A 등급이나 S 등급을 몇십 년 동안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축구협회가 체육회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좀 파악 중이어서요. 여러 가지 특정 감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특정감사 결과가 여러 번 나왔는데 여전히 파악 중입니까? 체육회 정관 제10조 제2항 4호에 보면 체육회는 회원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할 의무가 있다. 또 정관 11조에는 감사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관리단체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 축구협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몇 차례 공문은 보낸 적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문체부와 합동으로 특정 감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가지고 논의해서 결과를 공지해준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있다면 자료 제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체육회가 조사나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한 적은 제 임기 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회원관리단체인 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에서는 빙상연맹 등 산하 종목단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관리단체 지정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들을 살펴보니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필요성, 그래서 관리단체를 지정한다.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사임으로 인한 사무처의 안정과 신임회장 선출 등 집행부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예상돼서 관리단체로 지정한다. 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제규정에 대한 준수 의무 해태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구협회의 문제 상황은 위에 종목단체, 관리단체 지정 사유를 다 합친 수준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과거에 이제 빙상연맹과 컬링연맹 등 그 관리단체 지정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단체 지정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단체를 지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한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인 유승민 회장이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당사자가 어떻게 그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체육회가 축구협회 정관 위반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기에 개입했다면 저는 오늘의 청문회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 판단 결과를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직무대행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축구협회는 문체부 특별감사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진행하고 있지요. 네, 지금이라도 축구협회의 부실 문제를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하고 국민들 앞에 축구협회의 쇄신 의지를 보일 생각은 없습니까? 당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아니오라고만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항소를 결정한 것은 물론 문체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임원이 일괄 사임을 하게 됩니다.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본 의원은 축구 개혁을 지지하는 백인 원탁회의의 기자회견을 주최를 했습니다. 여기 자리에는 전직 장관, 교수, 국가대표 출신 감독, 해설가, 학부모까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서 협회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거수기 이사회와 깜깜이 감독 선임을 종식하고 자율성과 투명성에 기초한 책임행정 시스템으로 대전환 등을 촉구했습니다. 시민 100명의 원탁회의 목소리입니다. K축구 혁신위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드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유승민 회장님, 이게 원탁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이거 취지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좀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몽규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세요. 예. 정몽규 회장님은 비상임 이사가 정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죠? 202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사회에 서면 결의만 7번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화면에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회의록들 보면은 전부 서면 결의예요. 이사회는 완전히 거수기로 전락을 했어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 정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 28억 원을 지급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수기 만들려고 지급했습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협회에서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 마음대로 이렇게 거수기로 만든 이사회 둬서 앞서 아까 뭐 회사의 정관 규정을 잘 따랐다고 했는데 본인 말한테는 거수기들이에요.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협회가 제왕적으로 운영된다. 독선적으로 운영된다. 정 회장 마음대로 운영된다. 이런 말 듣는 거 아닙니까? 감독 선임까지도 정 회장 마음대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절차가 잘못될 경우에 본인 입으로 책임진다 하지 않았어요?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한 푼이라도 지급했습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축구협회 회장직 맡으면서 그때 당시 축구협회가 수익이 1,000억대였어요. 그때 회장 맡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천억, 3천억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말했죠. 뭐 제가 그 했을 때는 600억이었었고요. 지금은 뭐 두 무슨 두 배예요? 배가 됐습니다. 위증하지 1,500억, 마시고요. 1,600억. 좀 들어보세요. 예? 그동안 늘어난 건 정부 예산만 17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예? 뭐 본인 입으로 2천억, 3천억 늘리겠다고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 출연 아까 얘기했죠. 정준호 의원님이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려놓고 제대로 지원했다고요? 그리고 다른 경로로 지원했다고요? 예? 축구협회 예? 뭐 기자들 접대하고 그리고 제가 뭐 밥 사고 그 지원한 이런 게 내역에 지원한 대해서 겁니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나중에 하시고요. 본인이 유일하게 이사회에서 의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회장 선거 후보자 70세 연령 자격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그 규정을 없앴더라고요. 본인의 경쟁자들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정관 개정 아니었습니까?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권호갑, 허승표, 차범근, 허정무, 신문선 이분들을 나중에 경쟁할 대상들인데 이 사람들이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일하게 정관 개정한 게 이거더라고요. 본인의 제왕적, 독선적 협회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정관 개정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AFC 그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AFC 규정이 지금 KFC가 따라야 될 강제 규정입니까? 오히려 피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더 상급 단체인.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요? AFC에서 그걸 강조했어요? 강요했어요? 뭐 AFC에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냐고요. KFC가 따라야 될. 본인이 연임을 계속하려고 정관 개정한 거 아니에요. 70세 연령으로. 뭐 70세 연령은 저도 현대가 30년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이렇게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기여를 했어요? 홍명보 감독 네, 거대 후보라서 연임 본인이 지적해서 선임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홍명보 감독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따 물어볼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홍명보 감독을 감독 선임 네. 이임생한테 그냥 보고받고 임명한 겁니까? 그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요. 이임생이 무슨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입니까? 여기 계신 그, 자격이 없잖아요. 여기 계신 정혜성 위원장이 저한테 직접 그 홍명보 정혜성 감독- 회장 사임하고 12인의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5명이 어떻게 이임생한테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한테 감독 선임 권한을 이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걸 묵인한 건 해당 아니에요? 말해 보세요. 전력강화위원장 그 정혜성 위원장께서 저에게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그 추천했고요. 그 이임생 위원장은 그 추후에 다시 제가 정혜성 위원장께서 두 외국 감독도 면담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그 사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속 작업을 이임생 위원장께서 그게 법적인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권한 없는 이임생에게 책무를 감독 선임 권한을 받고 책무를 있으니까 그건 직권남용이고 권리행사 방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세요? 그렇게 축구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아직도 그 책임을 못 느끼고 있는 이 사태를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이 느껴야 돼요? 대한민국 축구를 이렇게 망쳐놓고 지금 사임한 것도 왜 사임했어요? 60일 후에 다시 회장 뽑으면 자기 체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임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왜 말을 못하세요? 말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사임했어요? 뭐 사실상 월드컵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뭐 그 정부 주도로 K 혁신위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제가 사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사임했습니다.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요.